이 사람은 로안 백스터라고요. 뉴질랜드의 프로 럭비 선수입니다. 뉴질랜드는 럭비가 되게 인기예요. 어느 정도냐면은 이 나라의 럭비 국가대표팀 유니폼이 검정이야.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도 전부 다 대표팀 유니폼을 검정으로 따라할 정도래. 2004년에 이 로안 백스터라는 사람이 A 대표팀, 국제경기 대표팀 선발을 노렸거든요. 26살 때인데 인지도도 있고 실력이 괜찮은 선수였어요. 전 시즌보다 준비도 잘했고 몸도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해서 기대를 좀 했죠. 뽑힙니다. 뽑히긴 했는데 약간 아쉬워. 예비 엔트리야. 슬램덩크로 치면은 안경 선배나 달재 정도 되는 거지. 대표팀에 뽑힌 자체가 이미 인정받은 겁니다. 근데 무슨 19살 유망주도 아니고 경기에 못 나가면 의미 없는 거잖아요.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지. 결과 받아들이고 다음 선발 노리기로 했는데 사람 사는 게 뭐 다 생각 같습니까? 뽑히지 못하고 2년 뒤에 은퇴했어. 그러면서 호주 브리즈번으로 이사를 가요. 전 프로 경력 살려가지고 헬스 트레이너가 됐단 말이에요. 운동 그만두니까 뭔가 다 잘 풀리더라고?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. 뭔가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잘 안 되는 걸 계속 도전하고 있다가 어느 날 깔끔하게 포기하면은 후회합니다. 더 빨리 포기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. 로안 백스터도 그랬던 것 같아. 돈 잘 벌었어요. 헬스 트레이너로. 그리고 여친도 생겼어. 10년 만에 봐봐. 그 여친이랑 결혼했고 자식도 셋이나 낳았습니다. 이제는 아예 아내랑 헬스장도 차렸고요. 장사 잘 된다고. 근데 2020년 2월 19일 아침 이 사람이 엄청난 일을 겪었어요. 애들 학교 보내느라 아내가 차 끌고 나갔는데 이 차에 불이 나. 애들 셋이랑 아내가 같이 사망합니다. 불이 왜 났냐? 교통사고나 뭐 엔진 과열로 생긴 폭발 같은 게 아니에요. 어떤 새끼가 휘발유 붓고 불 붙여서 태운 방화살인이라고. 뭐 얻을 게 있다고 학교 가는 애랑 엄마 탄 차에 불을 지르냔 말이지. 범인 잡았거든요? 이 새끼입니다. 로안 백스터요. 뭐가 문제길래 가족을 불태워 죽이냔 말이지. 이제 그 과정들을 알아볼 건데요. 로안 백스터가 1977년 5월 19일생 뉴질랜드 타우랑가라는 데서 태어납니다. 어릴 때부터 운동신경 좋아가지고 운동선수는 뭐 당연히 하는 거고 무슨 종목을 고를지를 고민하던 애였어요. 해외는 운동 잘하면 인기 많잖아. 이 새끼는 체격도 크고 이거는 나이 들었을 때지만 어렸을 때 괜찮게 생겼어. 근데 여자애들이 안 좋아해. 성격이 개똥이거든요. 이 새끼가 좀 폭력적이었다는 거야. 자기가 키 크고 힘 좀 센 것 같으니까 사고를 많이 쳐요. 싸우진 않아. 싸울 수가 없지. 지가 다 패고 다니니까. 이러면은 사실 일진 여자애들 정도는 좀 좋아할만 합니다. 나이 같다고 다 친구가 될 수 없지만 끼리끼리라는 게 있으니까. 얘는 그것도 안 돼. 약간 이 새끼가 어릴 때부터 남자는 하늘, 여자는 땅 이런 마인드가 있었대요. 여자애들이면은 일단 다 자기 아래로 보고 막대해. 10살 전에는 집구석 꼴이 어땠는지 뭐 알려진 건 없는데 이런 새끼들의 성격은 보통 집안에서 만들어지거든요. 집안 문제라는 거야. 부모가 정상적이지 못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. 그래도 운동은 진짜 잘해가지고 빨리 진로를 정합니다. 그중에 럭비를 잘했대. 고등학교, 대학교 대표 선수 했고 프로까지 바로 올라갔고 완전 엘리트야. 막판에는 국가대표가 되긴 했지만 예비 엔트리인 게 좀 아쉬울 뿐이지. 럭비가 제일 인기 있는 나라에서 이 정도면은 뭐 계속 전성기였다고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대신 기간이 짧습니다. 2년 만에 선수를 그만둔다고? 아까 은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은퇴가 아니에요. 이게 어쩔 수 없던 거야. 대표팀은 지나가던 사람이랑 뭐 술 처먹었는지 맞짱 떴다가 뉴스 나오면서 쫓겨났어. 그러면은 아니 프로 구단에서만 계속 선수 활동해도 되지 않냐? 프로 선수잖아. 프로 운동선수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스폰서의 홍보 모델입니다. 내 운동 실력으로 인기 끌어서 기업을 알리는 역할이라고요. 당연히 문제 있는 사람을 우리 기업 홍보 모델로 쓸 수는 없잖아. 팀에서도 쫓겨났고요. 아무도 안 써주니까 자기를 잘 모르는 호주로 건너가서 헬스 트레이너로 먹고 살게 된 거죠. 과거 세탁한 거야. 호주 브리즈번에서 잘 살았어요. 30살인 2008년
아내랑 결혼했는데 11살 어려. 19살이야. 이름이 한나 클라크. 해외라 그런지 뭐 후리한 건가 이거? 한나라는 여자애가 이 로안의 남자다움과 카리스마가 좋았대요. 3년 사귀다가 2012년에 결혼했고 애 셋 낳았고 이렇게. 겉으로 보면 뭐 존나 부럽진 않더라도 꽤 괜찮게 사는 것 같거든? 근데 이게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꽤 많은 문제가 있는 거라. 한나가 로안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부모가 많이 반대했습니다. 나이 차이가 일단 11살이고 로안도 이때 트레이너 임시 계약직이었거든. 아니 11살 어린 딸을 데려가겠다는데 직업도 안정되지 않았으면 어떡해요. 모아둔 재산도 없고 여기 사람도 아니잖아. 뉴질랜드에서는 또 심지어 결혼 안 했었지만 전 여친이랑 낳은 애가 있어. 전부 다 문제야. 근데 이런 것도 사실 뭐 설득할 수는 있습니다. 장모님, 장인어른, 저 앞으로요. 나 인간 로안 백스터 열심히 살 거고 돈 많이 벌 거고 따님 절대 고생 안 시킨다.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 난 자신이 있다. 약속하고 해낼 수도 있겠죠. 근데 아무리 이러면 뭐해? 결정적으로 로안은 한나를 막대합니다.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. 이 새끼가 어릴 때부터 여자를 좀 아래 것처럼 생각한다 그랬잖아. 한나네 부모가 이걸 알아봤어. 내 딸이 무슨 틀딱이랑 결혼한다는데 업고 다녀도 시원치 않을 판에 막대? 어떻게 허락하냐고 심하게 반대합니다.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는 세상에 몇 안 되고요. 한나처럼 똥인지 된장인지를 굳이 찍먹해봐야 아 이것이 똥이었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답답하지만 세상에 또 몇 있어요. 결혼했습니다. 그러면은 할거 부모 속 그렇게 뒤집어가면서 한 결혼인데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. 어? 무슨 이유로 남편한테 살해된 거냐고. 로안이 헬스 트레이너를 몇 년 하다 보니 자기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대. 근데 모은 돈이 없잖아. 지네 부모한테는 손 벌릴 수가 없죠. 잘하던 럭비 선수 싸움질하다가 호주로 도망온 건데 어떻게 부모한테 돈 달란 소리까지 해. 아무리 생각해봐도 처가밖에 없는 거야. 장인 장모가 로안 백스터 존나 마음에 안 들었지만 이미 딸이랑 결혼했고 손주도 셋이나 봤는데 마냥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. 그래, 로서방, 자네가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면은 아내 자식 잘 데리고 살아보겠다는데 오케이. 큰 돈을 빌려줍니다. 이걸로 헬스장 차리고 장사 잘 됐다고.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는데 부부 사이는 이때부터 나빠집니다. 사실은 처음부터 그랬지만 한나가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19살에 30살 남편을 만난 거잖아. 미성년자 때는 좀 정신적 성숙도가 여자애들이 더 높아요. 또래 남자에 비해. 어휘력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나이의 남자애들은 오히려 동생 같아 보일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 여자들이. 그러면 연상을 찾기도 하는 건데 얘는 좀 과했던 거지. 로안이 체격도 좋고 자기를 막 이렇게 리드하는 게 멋있는 거야. 또래 남자들은 이렇게 못 해주니까. 처음에는 자상하기도 해서 결혼했던 거예요. 근데 로안의 이 자상함이라는 거는 사실 알고 보니 지 불안감을 해소하는 씹 하남자의 행동이었던 거지. 좋아서라기보다 여자애가 어리니까 언제 도망갈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잘해줬던 거야. 통제와 의심병의 표현인 건데 처음부터 이거를 드러낼 수는 없으니까 돌려 하다가 본색이 나온 거지. 좋아서 그렇다, 사랑하니까 이러는 거 아니냐 그런 이유로 아내의 생활을 다 간섭했어. 만나지 말아야 할 친구를 막 정해줘. 얘랑은 놀지 마. 얘는 뭐 한 달에 몇 번만 만나. 전화, 통화 내역 다 감시하고 통장 관리하고 이 옷은 입지 마라. 살 빼라.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관리하려고 들어. 이렇게 통제하면서 외부와 차단시켜버리면 그 다음은 뭐게요? 나한테 더 의지하게 만들어야 되거든? 인신공격으로 무력감을 줍니다.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한나 얼굴이나 능력을 평가하는 거야. 안 좋은 쪽으로. 사이비 종교의 구조랑 똑같지 않나요? 이게 이 새끼의 어떤 계산에서 나오는 행동과 순서들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만 상대방을 고립시켜서 정서적으로 가두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써먹으라는 게 아니고요.
누가 나에게 이런 식으로 다가오면 여러분도 눈치채라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로아는 이제 뭘 할까요? 사이비 종교로 생각해봐. 다 외부랑 차단시켰어. 내 울타리에 가둬놨어. 나밖에 없어. 이제 뭐 해야 돼? 착취하잖아. 아내를 성폭행합니다. 좀 때리고 뭐 그렇게 하고 그랬대. 그걸 원하는 여자들도 있겠죠. 근데 싫다는 걸 때리니까 이제 성폭행이 들어가는 거고. 사진 막 찍고 영상 찍고 그랬대요. 이 새끼가 그러니까 하남자인 거야. 지 공간에서 여자를 원하는 대로 다룰 수 있는 게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. 여기서 심리적 만족을 느끼고 남성다움을 충족하는 것 같아. 초반에는 한나도 가급적 따르려고는 했습니다. 남편 사랑하고 믿으니까. 그래서 결혼했던 거고. 시작은 그랬는데 시간이 길어지면 콩깍지가 결국 까지는 날이 올 거 아니에요. 로안의 심각한 폭력성과 지배적인 태도, 인격 모독을 참을 수가 없는 거야. 이걸 느꼈을 때는 보통 피해자들이 꽤 늦은 뒤입니다. 이미 사회적, 경제적, 인간관계가 다 단절된 뒤라서 회복이 어려운 순간이라고. 그래서 피해자들이 당분간은 더 참기도 해요. 아직 한나는 애들도 어리고 그것도 셋이나 있는데 부모랑 남편은 금전관계도 엮여 있잖아. 남편이 이렇게 막 개지랄해도 사이가 나빠지면은 안 되는 상황인 거야. 그래도 이 모든 걸 이겨내는 게 엄마의 또 마음 아닙니까? 애들한테도 막대하니까 씨발 이건 못 참아. 이혼 서류를 내는데 이혼 서류 낸다고 뭐 바로 이혼합니까? 호주는 서류 내면은 1년간 숙려 기간을 갖는데요. 존나 길어. 1년간 버텨보고 그래도 생각이 여전하면 그때 이혼이라고 하더라고. 2009년 12월 이혼 서류 냈습니다. 하나는 로안 백스터랑 한 집에 있을 수 없으니까 당장 애들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어요. 이혼 서류가 법원에 들어간 걸 로안이 알면 또 지랄할 거 아니야. 미리 피해야지. 잠깐 엄마 좀 보고 오겠다고 핑계대고 간 거야. 집 나오면서 로안이 따라오면 안 되니까 경찰에 가정폭력으로도 신고합니다. 접근금지 명령 나올 수 있게. 못 오게. 한나가 또 마냥 당하고만 있던 건 아니었어. 그동안 증거를 모아둔 게 꽤 돼. 로안은 한나의 계획을 전혀 몰랐죠. 어느 날 경찰에게 한나에게 접근 금지입니다 명령이 나와버렸어. 무방비 상태에서. 이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겠죠. 찾아가서 그렇다고 따져 물을 수도 없습니다. 경찰 조사부터 받아야 될 거 아니야. 의외로 지가 다 인정해요. 한나 말이 다 맞는데 이유가 있대 또. 그건 다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 보호하려고 지켜주려고 인간관리, 경제관리 해준 건데 아이 뭐가 문제냐. 화이나 이지랄해. 부부 사이인데 내가 남편인데 남편이 원하면 좀 아무 데나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. 뭐가 큰일이냐 그게. 화이나 한나도 나랑 같이 헬스장 운영하고 나는 전직 운동선수인데 내가 아내 상대로 무술 시범도 좀 할 수 있고. 이 말은 왜 나왔냐면은 지가 주짓수 배웠다고 막 아내 목 조르고 그런 적이 있대요. 아내는 이게 강제적이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. 자기는 아내 건강 생각해서 강도 높은 운동 좀 시킨 건데 이게 가정폭력이냐? 화이나 이지랄만 해. 자기 기준에서는 다 이유가 있고 타당한 행동들이라고 생각해요. 진술을 그렇게 했어. 근데 문제는 자기 기준이라는 거야. 사회적 기준에서는 가정폭력에 들어가는 것들이라는 거죠. 그래서 혐의가 풀리지 않았고요. 아내 접근금지 받았어요. 이 통지가 이제 한나에게도 전달되잖아. 이제 드디어 이 씨발 개 같은 남편에게서 벗어나가지고 애들만 잘 키우고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. 근데 로안이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겠냐는 게 또 새로운 문제예요. 우리 로안 게이는 한나랑 자식들이 자기 말 안 듣고 벗어나려는 상황을 도저히 못 참겠는 거야. 아마 극도의 좌절감과 배신감 때문에 분노가 컸겠죠. 복수를 시작합니다. 이게 그 장면인데 호주에 버닝스라는 좀 큰 마트가 있대요. 호주 사는 한인들은 다 알 거라고 하던데 여기 크고 유명한가 봐. 여기 들려서 범행에 쓸 물품들을 구매합니다. 이게 그 2020년 2월 16일 버닝스 마트에서 찍힌 CCTV예요. 로안이 지금 휘발유랑 라이터를 샀어. 그리고 몰래 한나 친정집 주변에 숨어서 애들과 아내를 지켜봐.
한나는 전혀 눈치 못 챘고요. 하던 대로 애들 키우면서 살았지. 3일간 처갓집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파악했고 로안이 2월 19일 아침 학교 데려다 주려고 애들 차에 태우는 아내 앞에 나타나 버립니다. 이날 범행이 일어나요. 강제로 차 키를 뺏고 지가 운전석에 타버려. 한나가 놀랬어요. 근데 바로 대응을 못합니다. 왜? 이미 애들을 다 차에 태웠어. 내리라고 못해. 왜냐면은 아동용 카시트에 안전벨트 꽉꽉 매놨거든요. 이거 뭐 바로 딸깍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. 이대로 이 새끼 운전하게 두면은 애들 데리고 가서 뭔 짓 할지 모르니까 엄마가 차라리 같이 타기로 합니다. 애들도 놀라서 막 울고 한나도 차분할 순 없겠죠. 로안한테 막 소리 지르고 너 씨발 왜 그러냐 따지는데 이 새끼는 이미 모든 걸 결심한 상태라고요. 대답도 안 하고 바로 차 시동 걸어서 출발했어. 막 그리고 어디를 가다가 사람이 없다 싶은 곳에 차 세우더니 이거 휘발유 쳐 뿌립니다. 한나도 내려서 막아봤는데 럭비 프로 선수 하던 새끼를 이거 어떻게 상대해요 여자가. 밀치고 바로 불 질러버리니까 방법 없는 거죠. 바로 불이 차를 뒤덮습니다. 이렇게 됐어요. 한나가 애들부터 살리려고 문 막 열라고 했는데 사람이 좀 당황도 했고 아동용 카시트 바로 풀기 힘들고 그러니까 막 버벅이다가 한나 몸에도 불이 붙었어. 로안 이 새끼도 좀 뜨거운지 멀리 떨어져서 이걸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. 가만히 서가지고. 그러다가 칼을 꺼내요. 지 몸을 찔러갖고 이 새끼가 뒤졌네? 소방대원이랑 경찰 와가지고 불 끄긴 했고 근데 너무 늦었죠. 애들을 살리진 못해요. 한나는 온몸에 화상 입고 쓰러져서 숨만 쉬는 상태였습니다. 한나만 어떻게 빨리 병원에 옮겨가서 치료해보려 그랬는데 하루도 못 버티고 사망해요. 그래서 로안 백스터가 지 가족을 다 죽인 새끼가 돼버린 거야. 장례식은 한 달 뒤에 열리거든요. 이게 좀 너무 큰 사건이고 충격도도 세가지고 장례식에 호주 총리가 왔습니다. 사회적인 관심사가 있어서 그런지 우리가 아는 장례식이랑 좀 규모가 많이 다르죠. 밑에 좀 가려졌는데 저 하얀 관이 하나입니다. 장례식에. 사람은 넷인데 엄마랑 애들을 같이 넣었어요. 그리고 저기 앞에 나와 서 있는 남자는 한나 오빠. 친구들이랑 이어가면서 추모사를 많이 했는데 다들 로안 백스터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꺼냈대. 존재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어. 아버지, 남편 이런 말도 꺼내지 않았고요. 죽은 한나랑 애들 위주로만 연설을 했습니다. 다들. 뭐 공소권 없음이죠. 범인이 죽었기 때문에. 이렇게 끝난 사건이고 사건 이후에 이제 한나 부모는 재단을 설립했어요. 이 사건의 핵심이죠. 가정폭력 지원센터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. 가정폭력은 집안에서만 일어나지만 이게 부부 사이나 애들하고만 끝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. 배우자는 외부 경력 단절되고 복귀하기 힘들어 사회로. 그리고 애들은 사회생활을 못 배워. 집에서 맞는 애들은요 학교에 가서도 맞습니다. 그럼 얘들이 뭐 탈선할 수도 있고 학업 제대로 못할 수도 있고 학폭으로 이어지니까 얘네가 커서 사회인이 되어야 되는데 시작부터 꼬이는 거잖아. 아마 로안 백스터가 안 뒤지고 런치다가 체포됐으면 이 새끼 100% 종신형이에요. 애들 셋에 성인 여성까지 가족을 불에 태워 죽였잖아. 이 정도 혐의는 무조건 사형일 수밖에 없는데 호주는 전 지역 사형 폐지 국가입니다. 그래서 아마 살아있었다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받았을 것 같긴 해요. 사건은 여기까지고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은 누굴까? 로안 백스터가 한나랑 결혼하기 전에 뉴질랜드에서 애 하나 낳았었잖아요. 저 남자입니다. 아자야 백스터라고. 옆에 있는 여자는 또 죽은 한나야. 몇 번 만났었대. 존나 후리하네 진짜. 문제는 이 사건으로 저 아자야 백스터란 새끼가 아빠 로안 백스터의 유산을 탐냅니다. 같이 살지도 않아놓고. 한나의 부모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. 헬스장이랑 사망보험금 달라는 거야. 근데 사망보험금이야 한나 말고 아자야 백스터 지네 엄마가 1순위기는 할 것 같아요. 근데 당사자의 사망이 살인하고 목숨을 끊은 거잖아. 이게 아무리 직계라도 상속이 되는 조건인지는 모르겠거든요. 헬스장은 아무래도 좀 어려워 보이긴 해요. 일단 사업 투자금이 한나의 부모에게서 나왔어.
그래서 이 사업체 명의도 한나 부모 이름입니다. 친아들이라는 명분 하나만 가지고 지금 들이대는 건데 뭐 결과는 아직 모르겠어요. 소송 진행 중인 것 같고 알려진 게 없지만 뭐 그냥 얘기 듣는 걸로만 생각해 봤을 때 되겠니 너? 아자야야? 양심껏 그냥 좀 뉴질랜드에서 닥치고 좀 있지 뭘 이 와중에 돈까지 타먹으려고 그래. 엄마랑 가만히 살지. 이 새끼가 또 이제 뭐 지아빠 닮아가지고 좀 양심이 리스된 거야. 이러면 안 되는 거야. 피해자가 존재하는데 네가 그걸 탐내면 어떡해. 잘못했지.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사건 준비해서 오겠습니다.